국민의힘 공관위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결선에 직행시키고 나머지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치러 승자가 현역과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촌 들녘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한 달 새 면세유 가격이 50% 가까이 치솟은 데다 비닐 같은 필수 자재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에도 걱정이 없는 산촌 마을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나뭇가지를 연료로 쓰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새 공관위 출범과 동시에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모두를 경선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컷오프를 뒤집고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이 중지되고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등 극심한 공천 내용을 겪은 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충북 4선 박덕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충북에서 이번에 공천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도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박덕흠 공관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당초 공천 배제됐던 김영환, 이범석 두 현직 단체장을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컷오프 결정을 뒤집고 시계를 후보 등록 시점으로 되돌려 당시 두 선거에 접수한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정인 내정설로 충북지사 출마를 포기했던 조기령 전 충주시장과 윤익은 전 경찰청장에게도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유가 사라진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당을 위해서 아니면 또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의 선출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저희 명분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 공관위는 비현역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 경선을 한 뒤 통과한 한 명만 현역 단체장과 본경선을 치르게 해 오히려 현역을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결선 후보를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주자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용한, 노영민 두 후보를 대상으로 사흘간 투표를 진행해 오는 4일 오후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신용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과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 항상 실물 경제와 함께 호흡해온 저 신용환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일거리 확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충북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후보는 굵직한 국정 경험과 삼선 의원 경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정 경험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10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서고 국민의힘 역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세부 일정을 곧 확정할 예정이어서 양당의 공천 시기에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로는 청주 이수계, 이정태, 정재우, 신민정 후보가, 충주 강진권, 심기보, 조중근, 서동학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제천 1 양순경, 보은 김도화, 괴산 이완철, 진천 1 안치영, 음성 1 곽상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광역의원 1곳과 기초의원 1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박지헌 도의원과 안성현 청주시 의원의 경선으로 선출됩니다.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대해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4선 김성택 시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강일 국회의원을 배후로 지목하며 도당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떨어진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에 도전했던 임가영 전 충북교육청 정무비서관은 이번 심사는 이미 특정 인사를 점지해 놓은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심사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봄 영농철이 다가왔지만 농촌 들녘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중동 사태 여파로 면세유는 물론 비닐과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돈을 줘도 물건을 구하기 힘든 수급난에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잘 말린 벽실을 섭씨 60도의 온탕에 담갔다 찬물에 식혀줍니다. 친환경 벼농사의 시작이라는 벽시 종자 소독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농민은 올해 농사를 위해 면세유 보관 탱크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벼농사의 대부분은 농기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동전쟁 장기화로 면세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아무리 비싸도 농사는 져야 되고 그 대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름통도 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청주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면세 경유 가격은 1,429원. 한 달 전 981원보다 46% 가까이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사태 이후 비닐과 비료, 상토 가격도 30% 안팎이 올라 농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5,000원 정도가 올라서 지금 공급되고 있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넣어도 그쪽 공장에서 공급을 지금 언제 해줄지 모른다고 말을 하니까. 가격 상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원자재 수급난으로 벌써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해요. 예, 지금 수급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재고 없어서 주문하는 것도 물량을 못 대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 앞으로 농업용 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농자재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는 어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항구에는 출어를 포기한 채 묶인 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은 포항 구룡포항. 홍게 등을 잡는 이 어선은 일찌감치 출어를 포기하고 선원들도 다 내보낼 생각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에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최고 가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리터 한 드럼에 1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7%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조업하시는 분 한 8명에서 10분 정도는 배를 이미 세우셨고 지금 마지막 기름 넣고 뭐 세우신다는 분도 한 8분, 10분 정도. 전체 조업 비용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50%에 육박하다 보니 조업을 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미리 넣어둔 기름이 고갈되는 일주일 뒤면 출어 포기는 전 어선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고시될 면세유 최고 가격은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어업인들, 그다음에 지역 상가, 그다음에 중매인들, 또 저희 수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감소돼서 실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지난해 구룡포항의 전체 어획권은 553억여 원, 8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획고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가 폭탄까지 맞으면서 어민들은 생계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들은 지금 빚더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거의 다 조포기입니다.
지금 넣어놨는 기름 외에는 새로 공급을 안 받고 작업 포기하는 쪽이 맞지 않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도입했던 유가 연동 보조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어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인지는 불투명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58로 1년 전보다 2.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1% 내렸지만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2.9% 올랐습니다. 특히 경유가 1년 전보다 16.1%, 휘발유가 7.5%, 등유도 11.2%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물을 걱정 없이 펑펑 쓰는 산촌 마을이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버려지는 나뭇가지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인데요. 허지희 기자가 이 산촌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괴산의 한 작은 산촌 마을.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에서 수도꼭지를 틀자 곧바로 따뜻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노심초사하던 과거의 겨울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더 수월하죠. 마음이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도 지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난방을 쓰는 곳은 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옆마을까지 온기를 불어넣는 곳은 옛 분교터에 들어선 에너지 공급센터입니다. 산림에 버려지던 잔가지들을 잘게 부순 목재칩이 연료인데 이곳에 설치된 400kW급 보일러 2대가 800kW 규모의 열을 생산합니다. 보일러에서 생산된 뜨거운 물이 7km가 넘는 배관을 타고 58가구에 공급됩니다. 그 공급되는 부분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때는 가서 수리라든지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생산된 열 중 남는 열은 이 송풍구를 통해서 바닥으로 빠져나와 목재칩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재칩의 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건 마을 주민들이 가구당 70만 원씩 출자해 직접 협동조합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6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을이 직접 운영 주체가 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로 운영 성과가 쌓이면서 조례로 정한 요금도 첫 해보다 17%나 낮췄고 관리자 월급을 거뜬히 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구당 연료비도 20%가량 줄었는데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전에 비해서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한 3, 4도 높게 살아요. 노인분들이 아까워서 못 돼서 춥게 살았는데 지금은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 보면 따뜻하게 사셔요. 이곳 마을은 열 공급을 넘어 냉방 등을 위한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목재칩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좀 저렴한 목재칩을 공급을 해서 그 조합의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널뛰는 유가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로 거듭난 산림 부산물이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주요 과수의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최근 5년간 기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과 후지 품종은 충주 음성에서 오는 18일부터, 청주에서는 오는 14일부터 꽃이 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 6일가량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배와 복숭아 개화 시기도 최대 5에서 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기 쉬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24회 옥천 묘목축제가 어제 이원면 묘목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묘목 전시 판매장과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문객에게는 매일 2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올해 묘목 가격은 인건비 상승과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유실수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0에서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진천군 진천읍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15분 만에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에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손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손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취업 문제로 꾸짖는 외조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미등록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6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일 충주시 중앙탄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2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중이라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가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제천문화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천시는 심사 자체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기존 상임이사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규정보다 2주 늦게 꾸리는 등 절차상 미흡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역예술계는 추천 후보 중 3순위 인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이 어제 청주동물원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